아이고 갈로아 씨 오랜만입니다. 나의 형제요. 아, 네, 반갑습니다. 나의 형제요. 잘 지내셨는가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세상은 오덕후가 만든다. 아, 네. 예, 공룡편을 이어가지고 나는 근데 지난번에 공룡편이 너무 강렬해서 이번 또 나오실 줄 알았고 야, 이 과학자분들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 갈로아 씨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완전히. 네. 감개무량을 떨립니다. 아니, 내 영광입니다 진짜. 아. 몰라 뵈서 죄송해요 형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나온 이유는 곤충 얘기를 하러 왔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곤충 있으십니까? 저는 잠자리. 아, 네. 잠자리. 날아가는 애들 좋아해요. 심지어 멋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캠프파이어. 예. 개똥벌레 좋아하고. 실제로 또 불빛 나는 곳에 제 감동입니다. 그럼 우리 갈로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곤충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빠진 곤충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그 메뚜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커다란 곤충, 가장 무거운 곤충이 메뚜기 중에 있거든요. 메뚜기가 얼마나인데요, 사이즈가? 자이언트 웨타라는 그 메뚜기가 제일 무거워요, 곤충 중에. 그래서 모형을 갖고 왔는데 요만하거든요. 실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가정돼서 이게 만든 사이즈 메뚜기라고요? 메뚜기라고요, 저게? 네, 메뚜기 여치중. 공룡 아닙니까? 뭐야, 이거 곱등이 아니에요, 곱등이? 곱등이 같은. 곱등이도 이렇게 큰 건 없어요. 곱등이랑 가깝다. 여치들이 우리가 보는 그냥 뭐 배짱이 여치 이런 애들인데 그중에 원시적인 애들이 곱등이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웨타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웨타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럼 네. 걔는 서식지가 어디예요? 뉴질랜드에 삽니다.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는 그 공룡 시대 때 그 땅이 떨어져 가지고 쥐가 이런 게 없어요. 그 빈 땅에 쥐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싸운 거 먹고 분해할 애들을 이 곱등이 같은 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찌만해진 겁니다. 안녕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봐봐. 아니야. 진짜. 이게 메뚜기가 얘네가 지금 이게 모형으로 한 마리니까 그러지. 진짜 뉴질랜드에서 얘네들 때로 만나면 멘붕 올 것 같아. 진짜 멘붕 근데 올 것 진짜 이만한 사이즈예요? 조금 과장했지만 요정 사이즈 됩니다. 네. 같아. 아니 근데 같고. 얘를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커서? 네. 이게 저도 조그만 곤충의 매력은 안 하는데 네. 조그만 곤충보다 큰 거 보면 그냥 하면서 그냥 그 원초적인 그 재미를 알 것 같아요. 네. 얘를 실제로 혹시라도 이제 애완으로 애완 외타로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못 키워요. 왜냐면 그 뉴질랜드에서는 장수하늘소 같은 존재예요. 왜냐? 보호종이구나. 쥐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쥐가 들어온 거예요. 쥐가 다 멸종시켜서 뉴질랜드 어떻게 했냐면 쥐가 절대 못 들어오는 펜스를 개발해가지고 국립공원을 특수 펜스로 다 둘른 다음에 얘를 풀어놨어요. 얘 귀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광릉수목원에다 지금 장수하늘소 복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국립공원에 쥐를 못 들어온 특수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복원하고 있어요. 얘는 그럼 거기서는 약간 보호받아야 돼. 보호종인 거죠. 그렇죠, 네. 저 근데 죄송한데 이거 내리고 하면 안 돼요? 줘보세요. 나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이 필통이에요? 이런 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직 인형입니다, 이거. 이건 풀무치를 또 이제. 풀무치? 풀무치? 이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1대1이에요? 1대1 사이즈? 사이즈는 아니죠. 풀무치는 또 달라요, 메뚜기랑 이런 거랑? 이게 이제 리얼 메뚜기죠. 리얼 좁은 의미의 메뚜기죠.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황성 씨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곤충이라는 거는 벌레도 그러고 야외에서 보면 그런갑다 하는데 내 집에서 발견되는 그렇죠. 내 집에서 발견되는 멘붕이야. 바퀴벌레. 와우, 노! 너무. 난 어떻게 해? 나 결혼하면 바퀴벌레는 아내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음수랑 설거지 내가 할게. 근데 음수에서 바퀴가 나오면. 그건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죠. 징그럽긴 한데 약간 그 구분할 게 있어요. 그 곤충이 사실 좀 엄연한 학술적 용어죠. 그 곤충이란 그 애들이 보면 마디마디 나눠서 몸이 나눠졌기 때문에 곤충이라고 부르고 영어 인섹트도 그 몸이 채도로 나눠졌다고 얘기하는데 벌레는 좀 민속적인 용어죠. 민속적인 네, 민속 용어고 그리고 곤충이 아닌 약간 다른 잡벌레들도 좀 약간 좀 혐오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것들이 있죠. 약간 좀 해충 느낌으로 좀 더 가는. 그리마 같은, 해충은 아니지만 그리마 같은 다리 많은 애들. 그런 애들도 좀 많이 부르긴 하죠. 그래서 돈벌레. 돈벌레. 그런 애들은 곤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곤충은 다리가 6개 있고 날개가 4개가 있고 하는 그래요? 엄연한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 오늘 말할 곤충들은 이제 그 종류들이고요. 사람들이 으악 벌레다 하고 그 싫어하는 그 벌레들에 보면 이제 막 곤충이 아닌 애들 막 그 다리 많은 뭐 지네부터 그리마부터 해서 그냥 꾸물꾸물 다리 없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 구분이 좀 됩니다. 근데 저희도 아까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 정식 이름은 원래 바퀴예요, 바퀴. 바퀴. 그냥 원래 바퀴라고 부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바퀴벌레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꼭 벌레를 붙여가지고 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해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사슴벌레는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는 누가 봐도 곤충인데 그죠? 말이. 그거는 정식 명칭입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워낙 그 혼용되는 게 말이에요. 아까 말한 개똥벌레 있잖아요. 개똥벌레는 반딧불이. 반딧불이. 예, 원래 정식 명칭 반딧불이죠. 근데 여러 그 민속적인 말이 많죠. 아니 근데 우리 또 주위를 보면 뭐 사실 공중에는 또 파리도 있지, 모기도 있지, 많아요 또 걔네들이. 땅에는 개미, 집안에는 바퀴벌레, 엄청 많죠. 네. 지하실에는 또 곱등이가 있습니다. 아니, 참 세상에는 곤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곤충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곤충학자들이 옛날에 그 절망한 적 있어요. 세상에 곤충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절망까지. 그러니까 그 왜 맞냐 이거지. 네, 신이 생물 창조했다고 믿던 시절 예. 신이 곤충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신이 하나하나 딱정벌레를 만들면서 수십만 종의 딱정벌레를 하나하나 다르게 빚는 걸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종류도 많을 그러면서. 거야. 그래서 생물을 10종으로 줄인다면 예. 4종은 딱정벌레고 한 종은 바구미일 것이다. 이 무슨 모순인가 이러면서 막 거의 절망했단 말이에요. 얼마 많냐면요. 동물 120만 종인데 굳이 곤충이 한 90만 종을 차지해요. 와, 그럼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냥 대다수가 그 생물의 생태계에서는 그 쪽수로는 곤충이 압도적으로 많. 아니 그렇게 많아요? 종류로도 많고요. 그 개체수로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한 100경에서 한 1000경 와, 말이 천이요?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화석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화석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 곤충 화석도. 우리 가끔 그 웅덩이에 모기가 이렇게 끓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돌에 이렇게 모기 화석들이 다다다다다 그걸로 또 얘네들이 얘네들이 엄청 많았던 거. 그렇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서울시에 그 하루살이들이 대량 발생 오로로로로 짤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루살이들도 옛날 그 공룡집 때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옛날도 많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룡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지구를 주름 잡았던 공룡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는데 얘네들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곤충이 살아남았다면 자, 곤충의 생존 전략은 곧 작은 몸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 작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남았다. 작아서 살아남았죠. 공룡도 보면은 잘 크게 살다가 수행성 떨어지고 싹 죽었지만 작은 새만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곤충은 애초부터 쭉 작기 때문에 쭉 작은 애만 살아남았는데요. 일단 작은 몸집이 되게 유리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공룡 같은 경우는 막 보면 막 나무를 엄청 많이 먹었대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라 해도 뭐 이파리 조금만 먹고 누구는 줄기만 먹고 누구는 그냥 그러네. 예. 수만 먹고 하면서 그러네요. 할 정도로 그냥 조그만 나무 하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동료들이 그렇지. 대한민국에 파먹을 수 있죠. 보통 몸집이 작으면은 유리한 점은 많죠. 왜냐면은 몸 전체에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력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작아야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그래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를 해도 데미지는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부피가 작으니까. 개미 집어 던져도 살잖아요. 이렇게. 살죠. 집어 던지지 이름 마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작으면은 사실 좀 천적들한테 공격을 쉽게 당할 수도 있죠. 약간 예를 들어서 개미핥기 있잖아. 개미핥기가 코 한번 딱 대고 청소기 마냥 돌려버리면은 순식간에 빨아들이는데. 그거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개미할게 특정화되어 있는 거고 정말 작은 틈새에 숨으면은 천적들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개미할기도 재밌는 지적이에요. 일단 개미같이 그렇게 자연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먹이원이에요. 그리고 포유를 보면은 개미를 사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미할기도 있긴 하지만은 침팬지, 고릴라, 개미 먹는 거 맞죠? 이렇게 도구 이용해서 개미 파먹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개미를 많이 먹는 포식자가 있는 개미들은 그거에 대응해서 다 전략들이 있어요. 특히 독이 세요. 개미들이. 네, 개미들에서 개미 이렇게 먹다가 먹고 따갑구나.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독이 셉니다. 그리고 그 개미핥기도 말씀하셨지만 개미핥기가 호로록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미가 10,000마리가 있어요. 10,000마리 다 호로록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핑이죠 그러면. 키핑이죠 그러면. 네. 개미핥기는. 그렇죠. 삼체처럼. 키핑.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대멸종 상황 같은 데서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눈에 안 띄면 타겟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 작은 몸집 말고도 그 강점이 많아요. 가장 손꼽히는 거는 그 곤충의 조상이 절지동물들, 갑각류들이거든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럼 곤충이? 곤충은 4억 7천만 년 전쯤에 등장했거든요. 4억 7천만 고생대 년이면. 대본기. 저 공룡은 2억 4천만 년인데 그보다 더 2배 오래전. 그땐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절지동물들 그 조상이 물려준 딱딱한 외골격 그렇지.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외골격 덕분에 몸집이 커지지 못한 건 있어요. 딱딱한 것 때문에 일단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하니까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해지면 뭐가 단점이냐면요. 일단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탈피를 하다 보면 점점 그 껍질이 두꺼워지고요.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면 이제 점점 탈피가 어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몸집이 커지다 보면은 그 몸의 하중을 그 건들 수가 없어요. 외골격은.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다. 그런 좀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 게 왜 이렇게 곤충이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곤충이 포함된 절지동물이 이 육상에 최초로 진출한 동물이잖아요. 절지동물들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미, 그다음에 진해 이런 것들이 다 절지동물인데 원래 이제 위에 육지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데였는데 식물이 먼저 진출해서 살만한 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빈집인 거잖아요. 아파트 신축으로 개장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입주를 해야지. 입주를 하는데 뭐 분양권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육지로 가려면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했을 텐데 이 외골격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살던 애가 육지로 나갔을 때 어쨌든 수분을 보호하려면 이 외골격이 감싸고 있으면 우리 밤처럼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상 진출에는 도움이 됐지만 외골격이라고 한 시스템 자체가 몸이 커지기에는 또 제한이 되니까 이걸 저희가 진화적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어떤 모습이 앞으로 가능한 어떤 모습을 제한하는 걸 말해요. 외골격 때문에 더 큰 생물로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된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육상 진출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외골격인데 또 커지기에는 또 제약이 되는 그런 특징이 곤충의 외골격이다. 그러면 지구에 화산 폭발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행성 충돌도 있었고요. 공룡이고 동물이고 싹 다 사라져버린 위기에서도 아니 곤충들은 왜 끄떡없었던 겁니까? 물론 곤충한테 가장 큰 위기도 물론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뭐 몇몇 곤충들한테 나타나는 변화들도 보고 있으니까 가장 큰 위기는 분명히 기후 변화였을 거예요. 기후 변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살아남은 거죠. 곤충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이 있어요. 갈로아는 추운 데 적응한 곤충이에요. 빙하기에 적응한 곤충이어서 빙하기 오니까 야 앞으로 이제 추운 세상이 오나 보다 해서 이제 추운 데 적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했죠. 세상을 더워주는 거예요. 얘는 멸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높은 고산지 아니면은 저 동굴 이런 데 살고 있는 곤충이고요. 뭐 더 추운 데 적응한 곤충 보면은 막 그 눈각닭이라고 그 아예 눈 뭐예요? 눈각닭이라고 몇 도까지 돼요, 영하? 그냥 마이너스 막 5도 이런 데에서 그 부동 단백질 체내에서 부동 단백질. 부동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그래도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만 얼게 해요. 다리 몇 개만. 야, 기가 막히네. 얼다가 곤충인데. 얼다가 이제 얼기 시작하면 한쪽을 그냥 떼버립니다. 네. 한두 개를. 네. 그 전에 짝짓기 하는 거예요. 네. 달려. 그럼 다시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성충이니까 그 전에 짝짓기 하고 짝짓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하는 겁니까? 마감하는 겁니다. 네. 다리 얼면서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적응을 정말 잘하네, 곤충들도. 그리고 막 화산지대 사는 곤충도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바다 방울레라는 곤충인데 바다 방울레 쪽에 하와이 산 애들은 저 화산지대만 살아요. 왜 그래요?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아 진짜? 그럼 뭐 아니 근데 화산 근처면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날려오는 그냥 어떤 찌꺼기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다른 곳 가면 정정당당히 승부에는 좀 질 것 같고. 자연에 맡기는구나. 네네. 효율이 좋다니까요, 곤충이. 그래서 지구가 정말 그 소행성으로 막 불바다가 되고 다 없어진다 해도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죠. 어쨌건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아이템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거를 좀 장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